세상은 우리에게 늘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분명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주변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만 남았을까? 왜 내 친절은 당연한 권리가 되고 내 배려는 만만한 먹잇감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당신의 심리에 대해서 말이죠. 심리학적으로 만만하다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해야 할 유리방패가 너무 투명해서 상대방에게 그 너머의 취약함이 다 들켜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만한 사람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습관적인 사과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조차 죄송한데 언제쯤 나올까요? 라고 묻지는 않으시나요? 누군가와 길에서 어깨만 살짝 부딪혀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반사적으로 어이쿠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오진 않나요? 다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를 넘어 관계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 사과하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내가 비난해도 안전한 사람, 언제든 고개를 숙일 준비가 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친절과 굴종은 한 끗 차이입니다. 당신의 사과가 진심 어린 배려가 아니라 갈등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도피는 아니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취향과 욕구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뭐 드실래요? 어디 갈까요? 라는 질문에 당신의 대답은 늘 아무거나 괜찮아요. 전 다 좋아요 였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남편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입맛보다는 가족의 입맛에 맞추는 게 익숙해진 우리 여러분들에겐 이 모습이 미덕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거나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색깔은 조금씩 투명해집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욕구를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데 어느 누가 당신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만만한 사람들은 거절을 죽기보다 힘들어합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혹은 이 관계가 영영 끊어질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무리한 부탁인 줄 알면서도 내 배터리가 이미 1%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꾸역꾸역 알겠어 내가 해볼게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해서 억지로 맺고 있는 관계는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당신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거절해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당신의 유리 방패가 깨지지 않으려면 이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친절함은 분명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에 경계선이라는 뼈대가 없다면 그것은 타인에게 약점으로 읽히기 십상입니다. 다크 심리학의 세계에는 타인의 에너지를 갈취하고 조종하려는 심리적 포식자들이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 가스라이터라고 불리는 이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구의 성벽이 가장 낮고 누구의 방패가 가장 잘 깨지는지를 말이죠. 그들은 왜 유독 당신만을 선택했을까요? 당신이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너무 착해서일까요? 잔인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그들에게 나는 함부로 대해도 안전한 사람이라는 무의식적인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의 과잉 공감 능력을 가장 먼저 이용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기분이 조금만 안 좋아 보여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죠. 포식자들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불쾌한 티를 내거나 침묵함으로써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 큰 호의를 베풀고 더 많이 양보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의를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당신의 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럴까 하는 의문은 어느새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화가 난 거야 라는 자책으로 변질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크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심리적 지배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유리 뇌는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느라 정작 자신의 비명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기억의 불확실성을 이용한 무례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는 것을 약점 잡아 상대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하세요? 실제로는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기억력을 탓하며 상황을 조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이 만만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유리방패가 깨진 틈으로 그들은 교묘하게 독을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만한 사람으로 살면서 얻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평화로운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타들어가는 화병과 정서적 번아웃입니다. 겉으로는 허허 웃고 넘기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차마 내뱉지 못한 말들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당신의 심장을 찌르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번아웃은 에너지를 다 써버린 상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쓸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의 숭고한 배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유리방패를 통째로 내어준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지 않나요? 이제는 이 깨진 방패를 수선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픈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가슴이 저릿하고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픈 조각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킨츠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킨츠기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는 대신 그 틈을 황금으로 메워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 무시당해 상처난 마음의 균열들, 그 모든 아픔을 이제 황금빛 존엄으로 채워 넣을 시간입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귀한 걸작이 될 것입니다. 만만한 사람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기술은 당신의 입술에 황금빛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짧고 단호한 아니요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유를 설명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곤란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이유를 대지 않을 때 상대방은 당신의 결정을 함부로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절은 타인을 밀어내는 칼날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고귀한 존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황금 이음새는 사과 대신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뱉던 미안해 라는 말도 이제는 황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과는 당신을 낮추지만 감사는 당신의 품격을 높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게 했다면 늦어서 미안해 대신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보세요.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때 못해줘서 미안해 대신 나를 믿고 물어봐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보세요. 단어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관계의 주도권은 당신에게로 넘어옵니다. 사과로 비굴해지지 마세요. 당신의 친절은 구걸이 아니라 나눔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배터리 중 적어도 10%는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남겨두세요.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의 친절은 결국 독이 됩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베푸는 배려는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주거나 혹은 만만한 먹잇감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좋으니 오직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그 시간을 채우세요.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유리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선 작업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에 생긴 균열은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치열하게 세상을 버텨왔고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왔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이제는 그 균열을 부끄러워하며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 틈 사이로 황금빛 자존감을 흘려보내세요. 세상이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보았던 이유는 당신이 너무 맑고 투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황금으로 수선된 당신은 누구도 함부로 깨뜨릴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킨측이 예술품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황금빛 노년을,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킨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